나는 당연히 대상이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0초 안에 그 확신을 위험한 착각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 통장 내역, 그리고 신청 여부. 이 간단한 세 가지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탈락자 명단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매달 얼마 내고 계신가요? 이번 2차 소비 쿠폰의 기준은 중위소득 210% 이하입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은 건보료 고지서 한 장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심사 업무를 20년간 진행해온 이재성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김정희 어르신도 처음엔 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보료 고지서를 꺼내서 확인해보니 4인 가구 기준으로 20만 6천 원 구간에 해당하셨어요. 덕분에 바로 수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반대로 같은 마을의 박성준 어르신은 고지서 금액이 20만 8천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불과 2천 원 차이였지만 탈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체크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집 건강보험료가 몇만 원, 아니 몇천 원 차이로 기준을 넘지 않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통장에 들어온 목돈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최영자 어르신은 자녀가 생활비를 도와드린다고 통장에 잠시 목돈을 넣어두었는데 그게 금융소득으로 잡히면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하셨습니다. 본인은 억울했지만 제도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최근 몇 년간 부모님 통장에 큰 돈이 잠시라도 들어온 적이 있었는가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신청 여부입니다. 쿠폰이 자동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1차 소비 쿠폰 때 만났던 이말순 어르신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올 줄 알았다라고 믿으셨다가 끝내 신청을 못해 단 한 푼도 못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같은 마을의 윤동현 어르신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시고 혜택을 꼼꼼히 챙기셨습니다.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쯤에서 10초 점검 멘트 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우리 집 건보료 금액 떠오르시나요? 최근 부모님 통장에 목돈 들어온 적 있나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신청기간 달력에 표시해 두셨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번 소비 쿠폰은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제가 실제 상담에서 만난 사례와 함께 하나씩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위소득 210% 이하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고지서만 보면 훨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521만 원입니다. 여기에 210%를 곱하면 약 1,094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 인정액이 1,094만 원 이하라면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건보료로 환산하면 약 20만 6천 원 선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김정희 어르신은 건보료가 20만 6천 원이라 이번에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 박성준 어르신은 20만 8천 원으로 잡혀서 탈락이었습니다. 불과 2천 원 차이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꼭 직접 확인하셔라. 머릿속으로 대충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 고지서 금액을 실제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몇천 원이라도 오른 자리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잠깐 10초 점검 멘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건보료 고지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금 떠오르시나요? 혹시 지난달보다 올라간 기록이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하신다면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보료가 탈락과 수급을 가르는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월급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득 인정액에는 금융소득, 임대소득,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집 월급은 얼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이정분 어르신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생활비는 넉넉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들었던 보험을 해약하면서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그 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본인은 보험해약금은 내 돈 돌려받은 건데 왜 소득이냐고 억울해하셨지만 제도는 그렇게 계산됩니다. 결국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점검 루틴은 건보료 고지서를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걸 넘어 최근에 변동이 있었는지까지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두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가족 통장에 들어온 목돈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탈락을 많이 만드는 함정이거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바로 통장에 들어온 목돈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영자 어르신은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드린다고 몇 달 동안 부모님 통장에 돈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잡혀버린 겁니다. 결국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면서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셨습니다. 본인은 나는 쓰지도 못한 돈인데 왜 소득이냐 하셨지만 제도는 냉정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순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같은 동네의 이춘호 어르신은 자녀가 직접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통장에 찍히지 않다 보니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았고 결국 대상자로 선정되셨죠. 똑같이 자녀가 부모님을 도와드린 건데 방식 하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오래된 보험을 해약하면서 해약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내가 원래 냈던 돈을 돌려받은 건데 왜 이게 소득으로 잡히냐라고 항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환급금 역시 금융소득으로 분류돼 탈락 사유가 됐습니다. 반대로 옆집의 박종태 어르신은 보험을 유지하면서 해약금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건보료 변동이 없었고 그대로 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에 최근 몇 년간 목돈이 잠시라도 들어온 적이 있었는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하신다면 반드시 소득 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을 스쳐 지나간 돈이라고 하더라도 제도는 그대로 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탈락 위험이 높습니다. 잠깐 10초 점검 멘트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모님 통장에 자녀가 목돈을 넣어드린 적 있으신가요? 혹은 보험 해약금, 전세보증금 같은 게 들어온 적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이 그대로 탈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번째 점검 루틴은 통장 흐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것입니다. 목돈이 잠시라도 찍혔다면 금융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주민센터 신청 여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거든요.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바로 주민센터 신청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가 알아서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말순 어르신이 대표적이에요. 1차 소비 쿠폰 때 자동으로 들어올 줄 알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다 받으셨는데 본인만 입금이 안 된 겁니다. 확인해보니 신청 기록이 없어서 한 푼도 못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같은 마을의 윤동현 어르신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셨고 제때 쿠폰을 받아 생활비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조건은 같았는데 행동 하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식 답변에서도 신청을 반드시 해야 지급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예산이 6천억 원이나 잡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신청을 해도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강춘자 어르신은 신분증만 챙겨가셨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야 했습니다. 반대로 이명희 어르신은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 적으시고 한 번에 신청을 끝내셨습니다. 미리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편차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체크포인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신청 기간을 정확히 알고 주민센터 방문 준비를 하고 있는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이 기간을 놓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잠깐 10초 점검 멘트 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셨나요? 가까운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셨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번째 점검 루틴은 신청을 반드시 직접 해야 하고 기간과 서류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동 지급은 없고 준비하지 않으면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신청까지 마쳤다면 남은 건 지급받은 쿠폰을 언제까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중요한 건 사용 기한입니다. 소비 쿠폰은 받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꼭 써야 합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지급된 뒤에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날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정자 어르신은 이런 경우였어요. 쿠폰을 받긴 받으셨는데 나중에 쓰지 뭐 하고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되고 나니 쿠폰이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동네의 윤석후 어르신은 지급받자마자 바로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셔서 혜택을 알차게 챙기셨습니다. 같은 쿠폰인데 한쪽은 생활에 보탬이 되고 다른 쪽은 아무 소용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받자마자 일정 금액이라도 바로 사용하세요. 나중에라는 생각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둘째, 사용 기한을 달력이나 휴대폰에 알림으로 설정해 두세요. 제가 상담했던 최은자 어르신은 손자에게 휴대폰 알람을 부탁해서 마감 3일 전 알람이 울리도록 해두셨습니다. 덕분에 깜빡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쿠폰을 알뜰하게 쓰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받은 쿠폰을 11월 30일 전에 다 사용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잠깐 10초 점검 멘트 드리겠습니다. 혹시 받은 쿠폰을 아직도 안 쓰고 남겨두고 계신가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꼭 써보세요. 그래야 혜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청만큼 중요한 게 바로 사용 루틴입니다. 받았다면 즉시 쓰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습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중위소득 210% 기준이 소비 쿠폰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복지 혜택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내년에 달라질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 쿠폰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210% 기준은 소비 쿠폰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무려 80개가 넘는 복지 제도에서 똑같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보겠습니다. 소득 기준에 걸리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 차상위 지원 같은 제도도 전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영자 어르신은 소비 쿠폰에서 탈락하셨는데 알고 보니 기초연금 일부에서도 불이익을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같은 마을의 이성호 어르신은 미리 소득, 건보료 기준을 확인해 대비하셨고 소비 쿠폰은 물론 주거급여, 노인 일자리 지원까지 이어서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기준을 알고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쯤에서 여섯 번째 체크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중위소득 기준을 소비 쿠폰뿐 아니라 다른 제도에도 적용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앞으로도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이 6.51% 인상될 예정입니다. 올해 아깝게 탈락했던 가구들이 내년에는 다시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죠. 제가 만난 박순덕 어르신도 올해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지만 내년엔 인상분 덕분에 다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잠깐 10초 점검 멘트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 기준이 오르면 우리 집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여섯 번째 점검 루틴은 중위소득 210% 기준을 소비 쿠폰뿐 아니라 모든 복지제도의 공통 잣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장기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점검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비 쿠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부모님 세대가 챙길 수 있는 수십 개의 복지 제도의 기준이 바로 중위소득 210%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할 때 가장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살아왔는데 덕분에 이제야 기준을 알게 됐네요. 이 말처럼 기준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끝에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실천 행동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집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몇만 원, 아니 몇천 원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 통장에 들어온 목돈을 체크하세요. 보험 해약 환급금, 전세보증금, 자녀가 잠깐 넣어둔 생활비까지 모두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기록해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고 가족과 공유하세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거 꼭 신청해야 한다 한 줄만 보내도 부모님의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상담해 오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상담 끝에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덕분에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깐 마지막 점검 멘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건보료 고지서 확인하셨나요? 부모님 통장에 목돈 들어온 적 없나요? 신청 날짜 달력에 표시하셨나요? 이 3가지에 예 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부모님, 형제, 자녀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가족 전체의 혜택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